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는 식지를 않고 계속해서 커가며 전 세계 혼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해서 영국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팬들은 골든, 유어 아이돌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헌터들의 음악인 킴 시스터즈, 저고리 시스터즈, SES 음악을 유튜브에서 찾아다니며 찬양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문화적 파급력이 엄청난 상황이 오자 우리의 미운 이웃, 일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J-팝 데몬헌터스를 만들어 소니가 100% 투자해서 만들고도 판권이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수치심을 이겨내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캐대언을 만들었던 소니 애니메이션의 다른 계열사인 소니 뮤직 주도로 신작 애니메이션 시비스 더 사운즈 오브 히어로즈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냈는데요. 실제 J-팝 아티스트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은 혼성 아이돌 그룹이 음악을 무기로 악에 맞서는 세계관을 풀어낼 것이라고 하죠. 완전히 캐대언을 그대로 베껴서 급조해 만드는 애니메이션임이 분명하고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베끼는 일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뻔뻔하게 한국 대중문화를 베끼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저 너무 형편없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었죠. 일례로 요즘 여성 아이돌 그룹 선두주자인 에스파의 대표곡 위플래시 표절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유의 비트와 절도 있는 춤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던 노래인 위플래시가 몇 달 전 일본에서 누가 들어도 100% 베꼈다라고 볼 수 있는 표절 의심곡 하나가 나왔습니다. 워낙에 중독성도 강한 비트인데다가 에스파라는 그룹의 저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원래부터 중국이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한국 문화의 복제품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짝퉁에 침식당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심지어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 문제가 예민하게 작용하는 아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쪽팔리지도 않나 할 정도 수준의 짝퉁 아이돌 그룹도 노래를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K-팝의 위상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K-팝 육성 시스템을 베껴가거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에 편승하려는 짝퉁 아이돌이 판을 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는 그대로 베끼고 싶어 하면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한국만의 매력은 담지 못할 뿐더러 밖에서는 타도 K-팝,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이야기를 몇몇 사례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에스파의 위플래시는 발매 이틀 차에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35위를, 애플 뮤직 일본 차트에서는 2위를 달성했으며 2주 차에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 8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나왔으니 사실은 차트에 오르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발매 직후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라서 대박을 친 음악이 되기도 했는데요. 5개월 만에 컴백을 하면서 그동안 길을 모으고 있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로 멋진 음악이 나왔었죠. 하지만 당장 몇 달 지나지 않아 옆나라 일본 열도에서 짝퉁이 나왔습니다. 2014년에 데뷔한 보이그룹 밀크의 3월 컴백곡 티저였는데요. 특유의 EDM 비트를 똑같이 따라했죠. J-팝이 K-팝을 베끼고 흉내내는 시대가 또 한 번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 표절 논란은 아주 지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J-팝 데몬헌터스를 만든다는 뉴스도 너무 기가 찰 뿐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중국과 일본의 표절 이야기는 아주 넘쳐납니다. 당장 얼마 전 중국에서 데뷔한 걸그룹이 한국에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걸그룹 뉴진스를 베꼈다는 이야기가 화제를 모았던 기억 있을 겁니다. 호사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이 영상은 다행히 그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소녀들의 커버 댄스 영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K-팝의 위상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K-팝 육성 시스템을 베껴가거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에 편승하려는 짝퉁 아이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는 그대로 베끼고 싶어 하면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한국만의 매력은 담지 못할 뿐더러 밖에서는 K-팝도 결국은 중국의 C팝이나 일본의 J-팝 아류에 불과하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중국과 일본의 한류 표절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도용 차원이 아니라 컨셉트, 의상, 배우들과 아이돌 그룹들을 대놓고 베끼는 상태인데요. 힘들여 제작한 한류 콘텐츠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부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수록곡까지 스스로의 매력만으로도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맞죠. 이렇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한 사랑을 받다 보니 중국과 일본에선 국내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를 말 그대로 훔쳐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오히려 전 세계 K-팝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류 표절은 일본과 중국이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한국 아이돌의 칼군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 아이돌은 정말 이 노래에 이 안무를 한다고 싶을 정도로 난해한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정체불명의 팔동작과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동작부터 탑 쌓는 안무, 고개 수준의 안무를 하는 아이돌의 모습까지 너무 기괴한 무대가 한두 건이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아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방탄소년단을 타깃해 콘셉트를 도용한 일본의 아이돌 그룹도 있었습니다. 탄도학 소년단이라는 이름의 팀은 언뜻 들어도 BTS를 연상시키죠. 더불어 영문 표기법 BTG 역시 한 글자만 다르고요. 여기에 재킷 사진 속 의상은 BTS가 발매했던 앨범 재킷과 매우 흡사한데다 멤버 수 역시 7명으로 추구하는 장르가 K-pop BTS라는 점이 명확했죠. 물론 한국을 모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혹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XG라는 그룹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열심히 쓰며 마치 한국 그룹인 것처럼 연기를 하던 것이 딱 걸린 전적도 있죠. 그러면서 되려 한국을 욕하며 자신들은 일본의 대표 아이돌이라며 정체성을 규정하며 욕을 한 바가지로 먹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 중국과 일본에서 K-pop 그룹을 표절할 때만 해도 K-pop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경을 넘어선 모방과 표절 피해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중국은 툭하면 내정 간섭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 민감한 사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한령처럼 반한 감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소속사의 소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이런 짝퉁 그룹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비결은 단순히 시스템, 한국어 가사 때문이 아니거든요.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저마다의 진정성과 음악성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짝퉁 그룹들이 이를 모두 베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물론 누구든 베껴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 고유의 흥과 멋을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K-팝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C팝이 K-팝과 비교나 될까요? K-팝 데몬헌터스를 만들겠다고 똑같은 형식으로 제대헌을 만든다고 그것도 캐대헌을 만들었던 소니 자본으로 복수곡을 준비한다고 그게 먹히겠냐는 말입니다. 캐대헌은 넷플릭스 영화 역사상 최고 오랜 시간 시청 영화로 등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공개 7주 차에도 시청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헌트릭스의 음악 골든을 필두로 사자보이즈의 음악까지 미국과 영국 음악 차트에서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대헌은 오는 10월 후지TV를 통해 급조 제작돼 방영될 예정입니다. 정말이지 그 얄팍함의 실수를 터뜨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